평가원이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 독해를 못하는데 추론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평가원이 어떤 쪽으로 애들을 평가하고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한 가장 보통의 수능국어 김강민 수능국어입니다. 오늘은요 2025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총평을 진행할 건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예비 고3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수능을 현장에서 친 수험생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능 친 분들 제 영상에다가 따봉 강민아 고마워 이런 식으로 많이 댓글 달아주셨었는데, 그런 댓글들 보면서 좀 더 힘내서 영상도 찍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요, 난이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자고요. 뉴스를 보면 난리야 난리, 뭐 물수능이다 이러는데, 물수능? 작년 수능보다 쉬웠다고 물수능? 저는 물수능이라는 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니 작수 1컷이 84인데 당연히 작수보다는 쉽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수능은 아니지 않나. 뭐 1컷 90 초반 정도면은 그냥 적당히 변별력 있는 시험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수능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예상한 방향대로 출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독서 방향성 같은 경우에도요, 법이랑 기술 나올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역시나 법과 기술이 나왔죠. 법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수능 직전에 갑자기 찌라시가 돌아가지고 경제 나올 것 같다, IMF가 나올 것 같다 했는데 IMF가 한국사에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꾸준히 법 말씀드렸고, 기술은 뭐 할 얘기 많죠.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80% 기술 본다라고 했었고, 직전에 예상했던 기술 중에서 EBS 연계 지문이 적중이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고전 소설은 뭐 할 얘기 더 많죠. 저희가 가정 소설이 나올 것 같다, 그 중에 정을선전도 목록에 있었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고전 시간은요, 이건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리진 않았는데 현장 강의 친구들 마지막 찐막 자료에다가 간민가를 우겨 넣었단 말이야. 찐막 종강 때 간민가 적중을 했어요. 유튜브에는 이미 영상 올린 뒤라서 못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 뭐 적중했다고 또 자랑하는 뻔한 영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적중을 얼마나 했든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적중을 아예 못 해놓고 작살 난 다음에 야, 연계가 뭔 의미가 있냐 이러면 짜치잖아. 근데 아저씨는 엔간하게 적중을 한 다음에 야, 근데 그렇게 의미가 있냐? 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봐봐, 간민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의미가 있나? 정답률 엄청 높단 말이에요. 정을선전이요,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다 맞히는 거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비문학은요, 인공지능 뭐 이런 거 내가 알았다 쳐요. 근데 그게 알았다고 해서 보기 문제까지 맞힐 수 있었을까? 노이즈 하는데 뭐 아파트 이런 것도 아니고 노이즈 그거 얼마나 체감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법지문도요, 이게 첫 문단은 EBS 연계였거든요. 고프먼의 상호작용. 근데 그 뒤로는 아무 의미 없었거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연계가 체감도는 높진 않았을 거다. 특히나 상위권들이라면 뭐 그렇게 의미 없어요. 그래서 늘 현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기가 수능국어의 시작이자 끝이다. 연계는 메인이 될 수가 없다. 연계는 그냥 서브다. 이 얘기를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는 점. 난이도 얘기는 다시 하자면 체감 난이도는 문학이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치만 실제 등급은 결국에는 비문학이 결정하지 않았을까. 1컷도 지금 보면 저희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한 92, 94, 5 정도 잡고 있는데, 저는 한 요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 이 8, 9점이나 어떤 6, 7점 이런 것들이 비문학이 관건이지 않았나. 그래도 각각의 어려웠던 문항들을 보자면요, 현대시 이거 굉장히 그죠, 학생분들이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킥킥거리며 킥킥 이러니까 그 웹툰에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캐릭터 나와 되게 킥킥거리는 친구가 있어요. 아는 분들은 이 친구가 생각이 났을 수도 있어. 물론 낯설죠, 확실히. 생소한 작품이 출제가 됐고요. 현대소설도 굉장히 생소한 작품이지 않았나? 내 배꼽이 어디 갔지? 이러는데 되게 생소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감난도 높았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정을선전 같은 경우는 요 18번 문제가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1위부터 3위까지는 비문학이거든요. 그 얘는 문학 오답률 1위라는 거잖아. 근데 이 문제가 연계를 한다고 될 거는 아니었다. 현장에서 피지컬로 뚫었어야 된다. 이 문제는 어렵긴 했다. 이런 것들이 까다로웠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1등급을 받으려면 비문학이 관건이지 않았나. 비문학 3대장 3문제가 오답률 1위, 2위, 3위였다. 그렇죠? 가나 지문의 8번, 가나 7번, 법의 16번. 얘네가 오답률이 높았다는 거.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좀 보면이 이게 가나 지문 보기였어요. 상당히 어려운 편이었고요. 7번은 저는 그렇게 인상 깊은 문제는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오답률이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16번. 이거 평가원이 이 자식들아 이 자식들 평가원이 내가 대신 이렇게 말해드릴게 까다로웠는데 이 비문학의 난이도의 어려움의 방향성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지문은 과거에 비해 평이해진 게 맞아요. 확실히 쉬워지긴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선지가 까다롭다. 정확하게는 문항의 수준이 높다. 비문학만 그런 것도 아니야. 사실 문학이나 화작이나 언매나 문항의 난이도나 수준은 굉장히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문학의 얘기를 좀 하자면 어쨌든 지문에서 이제 힘을 뺐다 보니까 그만큼 정확한 독해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문이 예전처럼 어려운 거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이런 느낌이라서 정확한 추론이나 적용 능력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친구들이 선생님 독해를 잘 못해도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나요? 하는데 상식적인 얘기는 아니다. 독해를 못하는데 추론을 어떻게 해요? 독해가 돼야 추론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정확한 독해를 기반으로 한 어떤 추론과 조건 해석 능력이 이번 수능에서는 관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기조가 이번 수능만 그랬냐? 아니란 말이죠.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작수가 문학이 되게 유명했단 말이야. 작수 그럼 떠오르는 게 사실은 골모간이나 이즈멜 노남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비문학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상치 결측치라든가 선거법이라든가 한비자 노자라든가 굉장히 까다로웠단 말이야. 근데 이번이랑 비슷해. 임팩트는 문학이지만 의외로 비문학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2호 수능 같은 경우는 2사 수능의 하위 호환이자 평가원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잘 담겨있는 시험지다. 그래서 굉장히 재평가받을 시험지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잘 만든 시험지라고 생각을 해요. 공통은 요 정도 얘기하고요. 선택 얘기를 좀 할 건데 화작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물론 45번이 어려웠다는 얘기가 있지만 언매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니다. 언매가 왜 까다로웠냐? 지문에 또 중세국어가 나왔어요. 또 세국어야, 또 세국어. 이렇게 근데 중세국어가 어려워 보이게 나와버리면 예비 고3 수험생 친구들은 오해한단 말이야. 내가 국어사 파트 개념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착각이다. 제가 문법 얘기할 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중세 국어가 어려웠던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지문에 대한 독해 능력이다. 독해를 잘해야 문제를 푸는 거지 중세 국어 그 개념 공부를 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다. 나머지 문제도 마찬가지야. 37번도 오답률이 높은 편인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적용을 잘했어야 돼. 물론 개념이 아예 안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방향성 자체가 확실히 수능은 얼마나 잘 알고 있니? 이런 것보다 얼마나 해석을 잘하고 얼마나 잘 읽어내서 적용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수부터 이미 이런 기조는 있어 왔고요. 이제 2사랑 2호 수능을 보면 확실히 평가원이 어떤 쪽으로 애들을 평가하고자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수능이 되게 적성검사 이쪽으로 가고 있다. 연계 얼마나 잘 암기하고 있는지 개념, 문법 개념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독해, 추론, 적용, 해석 이런 능력치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다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년 이륙수능을 만약 준비한다고 쳐보자고 그러면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발 독서 연계, 문학 연계 이런 것보다는 기본기를 좀 쌓아라. 특히나 문학 연계 같은 경우에도 수능 특강이 1월 중순에 나와요. 그러면은 1월 중순부터 수특을 미친 듯이 푼다고. 왜 푸니? 물어보면 EBS 연계 되잖아요 하는데 돌아버려. 수특을 그렇게 미친 듯이 볼 필요가 없다고. 기본기에 충실하라고. 연계는 그냥
막판에 적당히 봐도 충분하다. 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선택 과목을 아직 고민하는 수험생 분들, 그 엄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개념의 양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개념의 양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엄매를 고를 때 고민하셔야 될 거는 내가 독해력과 추론 능력에 자신이 있는지,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고 그거를 적용하고 판단하는 거에 자신이 있는지, 요거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매 개념 얼마 안 돼요. 10시간이면 1년 동안 볼 엄매 그냥 개념가 끝나. 그걸로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독해에 자신이 있나, 내가 추론 해석에 자신이 있나, 그러시면 화작보다는 엄매를 고르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 중에서 고3, 예비 고3도 있을 거고요. 이번 수능을 친 분들도 많겠죠. 이번 수능을 친 분들 아직 논술도 남아있을 수도 있고 원서 영역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응원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고3 분들은요, 연계 이런 거 너무 막 집착하지 마시고 그 이번 수능 시험지 집에서 내가 풀어봤을 때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너무 막 어깨에 올라갈 필요는 없다. 집에서 수능 본 거니 여러분 점수라고 말하면 안 된다. 방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강민 수능국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